여러분 오늘 뉴스 다 들으셨죠? 이란에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돼서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의 그 지휘관들 또 핵심 관리들도 상당수가 어젯밤에 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이스라엘의 그 나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 회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둘이서 이제 다 작전을 다 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공격을 하는데 임무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하냐면은 이란의 핵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그 다음에 미사일 기지, 이런 거를 이제 공격하는 거를 전담했고, 이스라엘은 뭘 했냐면은 이 이란의 지도부를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임무 분담을 했는데, 사실 이때 회담할 때 이미 이 하메네이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사실. 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란이랑 대화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 핵 협상, 핵 합의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열흘 안에 끝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끝내야 된다. 만약에 열흘 안에 이게 잘 못 끝나면 어떻게 된다?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나쁜 일이 보니까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이 협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거 우라늄 농축을 했는데 이거는 전기 발전을 위한 거다. 이거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원래 이 전기 만드는 거는 농축을 좀 얕게 해도 되고 무기 만들려면 농축을 아주 세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세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기 만들어온 거 아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뭐 바이든의 미국, 뭐 오바마 때의 미국 그런 거랑 틀려요. 지금은 빈말 안 해요.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마드로 잡아온다 그러면 바로 잡아오고. 하메네이는 잡아올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격을 하는데 뉴스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란의 저항이 반격이 좀 거셀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반격이 별로 없다. 신통찮다.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반격이 신통찮냐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란이 중국산 무기를 썼어요, 이번에. 중국산 레이더를 저걸 썼는데, 저게 중국의 그 말에 따르면은 뭐 미국의 스텔스 비행기까지 다 탐지해내고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레이더 시스템인데, 이 똑같은 거를 이 베네수엘라가 썼어요. 근데 지난번에 무용지물.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에서도 저거 뭐 세워놔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래.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중국은 사실 뭐 이란에 저렇게 무기 갖다 주고 뭐 난리 쳤는데 결국 이란은 이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중국은 그동안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70%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70%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베네수엘라 이란이 이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중국은 중국은 그동안에 이 원유를 해상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 해상 수송로를 자기들이 장악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앞으로 위협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원유를 수입해오는 그 국가들을 다 그냥 공격해가지고 친중 국가에서 이제 전부 다 친미 국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에 관한 목줄을 콱 틀어진 겁니다, 이제. 꼼짝도 못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란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예상은 뭐 왕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팔레비 왕세자라는 사람이 돌아가서 뭐 왕정 복고해서 다시 왕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입헌 군주제 영국처럼, 아니면은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이란을 공격할 때 주변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중동 국가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혹시 저 이란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저기에 민주공화국 같은 게 생기면은 자기들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부 다 그냥 왕정이에요, 왕정. 헌법도 없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설득을 해가지고 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약속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왕정을 하면 좋겠다. 민주공화국 이런 거 하면 우리 좀 곤란하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하여튼 어느 쪽에 되건 간에 이란은 이제 친미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중동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인데 이스라엘 이외에 이제 이란이 아주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중동의 판도는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 문제로 머리 끓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제가 연설을 쭉 들어봤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특히 제 행정부는 이 테러 정권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괴멸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하고 핵무기 기술이 사실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다 이란에 수출하고 또 서로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예행 연습 그런 걸 한번 해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밖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방에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작전이 끝나면 정부를 장악하십시오. 이제 정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세기에 걸쳐 여러분에게 단 한 번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손이 닿을 듯 가까운 번영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연설을 아마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이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이제 들고 일어나서, 다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로 하겠죠, 그죠? 여기 이 연설문을 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이란과의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이 이제 이란과 전쟁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는답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지상군은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폭격하고 하메네이 정부 지도부를 제거하고 네 번째로 이란의 레임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데 이 정권 교체를 미국이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경찰을 와해시키는데 만약에 시위대를 이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시위대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필요할 경우에는 무기를 줘서 시민들을 무장시켜서라도 대항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현재 몇 명 죽었습니까?
3만 명 죽었습니다. 3만 명. 네, 3만 2천 명 죽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살상이 없도록 시위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경찰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큼 걸릴지는 이제 이란 국민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이 군사적 목표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한 2주 정도는 계속 폭격을 한다 그래요. 하지만 미국은 인명 피해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교두보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 하메네이 정권의 몰락은 누구의 몰락이다? 중국의 몰락이다. 맞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고 시리아 무너지고 베네수엘라 무너지고 쿠바가 지금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쿠바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원래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무산으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다 그거 썼는데 지금 석유를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 생산을 못 해요. 그래서 쿠바는 지금 24시간 중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어도 6시간만 냉장고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업이 돌아가고 그런 것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바는 뭐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항복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어디만 남느냐? 러시아, 중국, 북한만 남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과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데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크라이나에게는 스탈링크로, 일론 머스크가 스탈링크를 딱 열어줘가지고 좌표를 다 찍어줘요. 그리고서는 러시아 쪽에는 스탈링크를 딱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완전히 깜깜이 전쟁하는 거예요. 깜깜이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기세등등하게 해서 다시 땅을 막 회복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미국이 그 일론 머스크가 스탈링크를 스위치 딱 꺼버리면요. 그냥 전쟁 치는 거예요. 여기 딱 켜주면 이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전쟁의 승패는 미국이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 먹으면은 어느 쪽이건 내가 너희 이기게 해줄게, 너희 지게 하겠다, 그거 다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벌써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 정리될 거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립화될 겁니다. 그러면 뭐, 어디만 남아요? 중국하고 북한만 남아요, 중국하고 북한.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시진핑이랑 장유사랑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데 뭐 누가 누구를 제거했다, 뭐 누가 반격 중이다, 뭐 죽었다, 살았다,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저 나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대혼동 파티. 대혼동 파티 중이다. 저게 좀 정리가 돼야 미국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일까요? 김정은이는 뭐라 그럴까요? 27일입니다. 사흘 전인가요? 김정은이가 뭐라 했냐면 한국은 완전히 붕괴 가능하고 미국과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 신문기사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이제 너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 한번 하자. 그렇게 소식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27일에. 뭐라 했냐면은 미국이랑 우리가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 대화하겠다. 대화하겠다. 분위기가 대화 안 하면은 마두로 같이 되거나 하메네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국을 완전 붕괴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 남한은 완전히 조져버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이랑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는 안 나왔는데 뭐라 했냐면 자기들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거를 인정해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고 뭐 베네수엘라고 뭐 하여튼 하나씩 시리아 다 정리 끝났고 러시아도 이제 끝난 셈이고 그죠? 이게 남은 거 이제 중국, 북한인데 중국은 그 모양새를 보아하니 저것들은 지금 아직 지네들끼리 먼저 정리가 돼야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이랑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북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대화 한번 할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관심이 한반도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아침 SNS에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은 저 내용인데 이란이 2020년과 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게 하려고 선거에 개입했었는데 이란이 지금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26년 2월 5일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국가 조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20년 자기가 그 대통령에서 떨어질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이제 러시아는 관계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과 약 5개의 다른 나라를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5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빼고 5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이 5개 나라가 대체 어느 나라냐. 예?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거는 중국 빼고 베네수엘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란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쿠바가 관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스마트 메릭 만들고 할 때 쿠바의 카스트로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 주고 했다고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선선에. 그러니까 세 나라는 벌써 이제 결정됐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아마도 세르비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에 미국 부정선거 할 때 거기 서버가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나면 남은 자리가 하나 남는데 자, 그 자리가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이 거기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 왜냐하면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X죠. 이게 옛날 트위터. X에 SCIF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이 미국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CIF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계정에 인용을 했어요. 12월 달에. 그런데 2월 달에 했는데 이 SCF에 12월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었냐면은 미루 시스템즈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부정행위 기계,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기업 미루 시스템스가 전자투표 기술 분야에서 A배의 주요 공급업체로 떠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거 있잖아요. 없구나. 그래서 이 우리나라 회사가 거기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미루 시스템스랑 A웹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나라들, 묘하게도 그런 나라들을 지금 하나씩 손을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손볼 나라는 중국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란이 끝나면은 어느 나라로, 남한, 북한. 둘 다 우리나라인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어느 나라 먼저 순서가 될지. 사실 이제 미국은 앱스타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제일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주제는 앱스타인 파일 문제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앱스타인은 누굽니까? 원래 미국의 어떤 사업가죠. 근데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과 영국의 고위층을 상대로 해서 불법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고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제 의문사죠. 물론 뭐 자살로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의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 사진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즉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이걸 공개하라고 결의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없이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공개돼서 지금도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저거에 들어가서 남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 새로운 것도 막 조사해가지고 발견해서 유튜브로 찍어서 막 새로운 내용이 막 나오는데 그걸 지금 한 달 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은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던 일종의 에이전트, 뭐 정보원이라든가 어떤 일종의 에이전트였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대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문건이 이번에 나왔어요. 로스차일드는 누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계에서 가장 큰 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또. 그래서 이 앱스타인이 뭘 했느냐 하면은 일종의 미인계 같은 걸 사용해서 사람들의 그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주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인계라 그러면은 보통 성인 여자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인 여자가 아니고 앱스타인은 어린아이들을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아동성애, 영어로 페도필리아라 그러는 건데 이 아동성애 문제가 이번에 앱스타인 파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원래 피자 게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시절에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있었던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메일을 누가 해킹을 했어요. 누가 해킹을 했냐면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 사람은 힐러리를 반대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힐러리가 되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이 선거대책본부장의 이메일을 해킹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다가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공개돼서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어떤 이상한 내용이냐면은 피자에 대한 얘기예요. 피자인데 뭐 치즈란 말도 나오고 뭐 파스타란 말도 나오고 소세지란 말도 나오고 별의별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아동 성애자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라는 겁니다. 은어.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때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는데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이거 다 음모론이다. 이거 사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무시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개한 거는요, 조금 이 정도가 좀 낮은 것만 공개한 거예요. 더 노골적인 사진과 더 보기 불편한 비디오라든가 그런 편지는 이번에 공개 안 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동성애에 대한 건데 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우리 서구 사회의 최고위층입니다.
가장 돈도 많고 가장 높은 권력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고 연예인들 중에서 슈퍼스타급이고 뭐 대학 교수들인데 보통 시시한 교수가 아니고 노벨상 받고 막 이런 교수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이거 공개하라고 막 난리칠 때는 이거 열면은 트럼프에 대한 뭐 어떤 나쁜 게 많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별로 안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앱스타인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1990년대 트럼프가 한번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금융기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기하는데 그 다리를 놔준 사람이 이제 앱스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정도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엉뚱하게 누구나 제일 많이 나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 제일 많이 나오고.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누구나, 빌 게이츠 많이 나오고, 그죠? 또 영국 황실의 그 왕자인 앤드루 왕자, 뭐 이런 사람 막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서 공개된 다음에 사직한 사람들 중에 보면 넘겨주세요. 이건 아까 그 존 포스타랑 그 형, 토니 포데스타라는 사람인데 저 왼쪽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대책 본부장이었고 오른쪽은 그 형이에요. 근데 형이 왜 중요하냐면 피자 게이트 터졌을 때 저 형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 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이 다 뭐냐면은 집 안에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걸어놨는데 쫙 걸어놨는데 전부 다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누드로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에요. 거의 이상한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다 이상해요. 예. 그래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 그래서 이 서머스라고 전 미국 재무장관이고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앱스타인 문서에 이름 나와서 사임했습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베르게 브렌데라고 다보스 포럼 총재인데 얼마 전에 사임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리차드 엑셀이라고 이건 뇌과학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보면은 영국 총리 비서실장, 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앱스타인 문서에 이름을 다 거명할 수 없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뭐냐? 아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아동성애자. 근데 이 아동성애라고 할 때 이제 그 영어로 쓸 때는 girl이라고 어떤 young girls 이렇게 갖고 뭐 표시하는데 영어에서 girl 그러면은 보통 어떤 나이를 말하냐면 10대 후반까지도 그냥 gir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후반이면 미국 사람들은 이 빨리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8, 19번 돼도 거의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문제 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문서를 보면은 10살 미만의 애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았는데 얘네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들을 고문할까?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애들을 왜 고문했냐면 어린애들을 고문하면은 몸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평소에 안 나오는 호르몬이 예를 들면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마약 헤로인보다 10배는 더 강한 쾌감을 준대요. 그래갖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의 그 피를 마시면은 노화를 되돌리고 젊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애들을 고문한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아이들을 사탄 혹은 바알 혹은 몰록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이 모시던 그 신들이죠. 이런 사탄을 대표하는 신들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 설마 그랬어요. 근데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증거, 오늘 뭐 이 예배 시간 중이라서 이 굉장히 그래픽한 그림 같은 거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제 말로만 하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1979년 3월에 은퇴한 저 FBI 국장인데요. 테드 건더슨이라는 사람이 찍은 영상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옛날 건데 이 사람 거를 다시 이제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한국말로 이 자막을 넣어서 누가 올렸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아이들을 아니라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납치해서 산으로 끌고 가서 검은 밧줄에 묶은 다음에 어른들에게 애들이 겁탈당했고, 넘기세요. 갈색 아기들이 제물로 바쳐졌다.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을 제가 조사하면서 그 의식이 사탄 숭배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FBI 수사관은 아이들이 실종되고 죽은 사건인데 이거를 수사해서 이 접근해서 들어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죽일 때 촛불을 켜고 일종의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의식을 했던 거예요. 의식을. 리추얼을 하면서 애를 죽이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서 살아나온 애들이 이제 증언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했냐 그랬더니 전기 칼로 잘랐대요. 전기 칼로. 네, 이게 보통 칼로 썰기 힘드니까 전기로 이렇게 써는 칼 있잖아요. 전기로. 그래가지고 애를 산채로 두 쪽을 냈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비슷한 짓들인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의 인육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비프 저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비프 저키가 이제 여기서도 은어로 사용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다? 소고기, 돼지고기, 비프 저키 그런 게 아니고 인육을 얘네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FBI가 앱스타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조사하기 시작한 그 다음날 앱스타인이 330갤런의 황산을 자기 집에 주문해서 배달을 시켜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대체 일반인이 황산 330갤런을 왜 자기 집에다가 주문하냐. 대체 용도가 뭐냐. 황산이라는 건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시체를 황산에 넣어서 녹여서 없애버리거든요. 뼈도 다 녹아버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 시체나 이런 거를 어디 보관하고 있던 거를 냉장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황산에다가 다 처리하려고 저걸 주문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일반인들, 특별히 이 마가 세력 안에서 굉장히 이제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구의 최상류층 안에서 이런 엄청난 악행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좌파, 우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언론은 아무도 이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고 FBI도 이 사건들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의 사건인데 이거를 증인을 찾고 이런 게 어렵다. 자꾸 아무도 수사를 안 해요. 아직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고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은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 그냥 덮고 지나가자. 덮고 지나가자. 덮고 지나가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일일이 다 사람을 잡아다가 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하기가 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열지 말자 그랬잖아, 처음부터. 내가 이래서 열지 말라 그런 거라고. 너희가 열자고 그래서 열었는데 봐라. 감당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감당 못 한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여자는 팬 본디라고 미국 법무부 장관이죠. 이 법무부 장관이 금년 2월 달에 아마도 의회에서 한 말 같아요.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제 누가 듣고 나서 이제 나온 말인데, 뭐라 했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앱스타인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발한다면 전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데, 특별히 마가, 즉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처음 대선에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할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워싱턴에 있는 딥스테이트, 이 딥스테이트를 다 쓸어내겠다, 제거하겠다. 그게 공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입만 열면은 딥스테이트 내가 반드시 쓸어내겠다. 그 다음에 앱스타인 파일도 내가 공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데 24년에 대통령 당선된 다음부터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대통령 돼서 그거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악 소리 나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사회적 파장이 커서 이거는 곤란하다. 또 거기에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좀 미온적으로 한 건데, 지난번에 찰리 커크가 죽었잖아요. 근데 찰리 커크의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미국 사회에. 그런데 이게 딱 터져서 이게 앱스타인 파일 나오니까 봐라 말이야. 이스라엘이 앱스타인 같은 저런 미친놈을 시켜서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따위 식으로 하면은 우리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손 좀 봐줘야 된다 막 그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가 진영에서는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반대로 지금 돌아섰고요. 앞으로 수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너 지지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또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이길까 말까, 만약에 지면은 민주당이 또 의회를 차지하고 이러면은 이런 개혁적인 정책 다 중단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에게서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마가 세력도 서로 나눠져서 이 문제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우리는 미국 사람 아니니까 이거 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앱스타인 사건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앱스타인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저 악의 세력, 저 사탄의 세력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 죄와 죽음의 세력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하지만 이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라는 게 사실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실제로 우리가 직접 보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렴풋하게 악의 세력 그랬는데, 이 앱스테인 파일이 딱 공개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악의 세력이란 것이, 즉 악이란 것이 더 이상 추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이 자기 얼굴을 탁 공개한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너희가 평소에 말하던 그 악의 세력, 사탄, 나 여기 있어. 내 얼굴 보이지? 하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냐면,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한번 쓱 보고 사탄이네?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악이네?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난 갈 길이 바쁘네. 나 오늘 할 일도 많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 여기 있었어?
너 잘 만났다, 이놈. 그래서 악과 마주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게. 여러분, 폴란드의 심리학자인데 안드레이 로바체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정치적, 그러니까 political ponerology라는 책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폴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제가 경험한 거, 폴란드 공산당 치하에서 경험한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 심리학을 쓴 겁니다.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 국가가 붕괴하는 게 어떤 한 개의 잘못된 정책이나 뭐 시스템이 어디가 망가져서 붕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거는 왜 망하냐면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장악하고 거기에 올라서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좌우로 막 쥐고 흔들 때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들이 대통령이 되고 사이코패스가 국회의장 되고 사이코패스가 여당 당대표 되고 사이코패스들이 장관들 헤쳐먹으면 나라는 어떻게 된다? 바로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공감 능력, 뭐 연민의 정, 양심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뭐만 관심이 있느냐? 내 이익, 나의 이익.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이 없는 거예요, 도덕이. 네, 도덕이.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뭐 협박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러고서도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제 야 너희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런 나쁜 놈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먹었다 그래. 뭐 어쩌라고? 내가 좀 그래 뭐 마셨어 그래 좀 뭐 어쩌라고? 이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 사이코패스들이.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놈들이 겉으로 나와서는 양의 탈을 쓰고 자기들이야말로 애국자고 자기들이야말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거짓말하고 잔혹한 짓거리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병리적인 정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뭐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인육은 안 먹었잖아요. 예? 지금은 노아 시대를 능가하는 수준의 그 악이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하여서 살아가니까 이 정도지 이 바깥에 있는 이 세속사회의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봐. 내 얼굴 잘 봐. 봤지? 나 사탄 여기 있어. 나는 이런 거 했다 지금. 근데 너희들 뭐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 해봐. 어떻게 할 건데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 얼어붙어. 그래서 이거 덮고 지나가자. 이거 못 건드려 우리는. 이거 덮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침묵하잖아요. 그 침묵은 무슨 뜻이죠? 허락이야, 허락. 침묵은 허락이야.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로 기독교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고 복음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뭐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요, 뭐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선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 파일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사이코패스 밑에 있단 말이야. 사이코패스 밑에. 응?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리는 거다.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은 침묵하고 다 침묵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막 유튜브로 알리고 막 SNS 쓰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이런 것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야. 우린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awareness.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들이 이거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나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물 같은 정말 이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한 이런 괴물 같은 집단들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이 자녀 세대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런 악의 세력 밑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세상을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이 금년 1월 9일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38조에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읽어보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20조 제2항에 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벌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에는 뭘 한다?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작년 12월 2일에 이재명이가 국무회의에서 그 통일교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에서 뭐 군품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법제처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제처장한테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의 해상명령 청구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비영리 종교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 문구가 그 앞에 거 잠깐 다시 보여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문구가 뭐 교회건 어떤 종교단체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그 단체를 취소한 거야. 예. 해산한 거야, 해산. 그래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건데
이 문구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이란 거는요,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원래 원칙이. 근데 여긴 봐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활짝 열려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가 조직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건 대체 뭐가 현저히 해치는 건지 이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법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더구나 헌법이 정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종교의 사회적 참여를 정치 관여라고 규정하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어떤 교회건 어떤 종교단체가 사회적, 윤리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공적 참여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그거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는 그 범위까지 이제 어떻게 한다? 국가, 정부 기관이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단체 해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국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 개입이다라고 규정하기만 하면은 그 설립 허가 취소해서 해산하는데 이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이거 누가 결정하냐면요. 행정관청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법원이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성북구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 허가가 나 있다 그러면 성북구청장이 그냥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독수조항이 또 뭐가 있냐면요. 넘기세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을 하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관계 서류 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를 제출을 그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명령하면요 할 수 있어요.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법인의 사무 재산 상황을 다 검사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재정 상태도 다 이제 열어보고 다 검사하겠다 이거. 구청 직원이 와서. 그래갖고 저걸 가지고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요.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건데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 됩니까 여러분? 아니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은 이제 국가가 그걸 다 갖겠다. 이게 뭐야? 국가가 이제 강도지사겠다. 강도지에. 아니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이런 거 다 어디 간 거야? 응? 그래서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은 구청장 수준에서 교회도 다 그냥 문 잠그고 재산권 다 압수하고서는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꼬라지가 이게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이거 사이코패스들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 사이코패스들이라면 이게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서 이 좌파 언론인 뉴스엔조이조차도 이 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 읽어보면 제일 웃겨요. 이 좌파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넘겨주세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영남 변호사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추상적 요건들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나 편향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종교단체와 시민사회 법인을 합법적으로 말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좌파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권위주의적인 정권 혹은 편향된 행정부가 이미 들어섰어요. 사이코패스도 이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인데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다.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교회로 오면서 뉴스 들어보니까 이거를 민주당에서 요
요 항목을 뺐대요. 왜 뺐을 것 같아요? 왜 뺐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부정투표 토론 있었죠? 거기서 누굽니까? 전환기. 예, 전환기 선생이 다른 4명이나 나가서 잘 했잖아요. 토론. 잘해가지고 그게 500만 명의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500만 명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 보고 전부 다 그거 보고 나면 어떻게 돼? 야, 이런 게 있었어? 부정선거로 맞네, 이거. 예?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번에 큰일 한 거예요. 이준석이한테 박수 한번 해, 우리가. 이준석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준석이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했는데 처음으로 예쁜 짓 한 거야. 나와서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이제 교육자 받고 들어갔는데 잘한 거야. 그래서 이게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말을 해야 되고 집요하게 우리도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놈들이 이 법 만들다가도 움찔해서 지네들이 빼는 거야.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넘기셔서 시간 관계상 넘기시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또 2월 5일 날 새로 또 법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3월 중에 통과될 예정인데 여기 보면은 2조 1항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밖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대체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성적 지향, 성병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하면 범죄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은요 사실상 형법입니다. 왜냐하면 벌을 줘요. 처벌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원래 형법에서는요 범죄가 구성되려면 그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주관적인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이에요.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그냥 느꼈어 그러면 너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남에게 모욕감이나 이런 수치심을 주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 이게 진정이 아니고 사실 고발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도 교묘하게 형법이 아닌 것처럼 진정이라고 바꿔놓은 거야. 아주 치사하고 뱀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준용한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은요, 이게 무슨 형사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법이 있어서 걔네들이 그 법을 갖고 뭘 하냐 말이에요. 그래갖고 국가위원회 법조차도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넘겨주시고.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넘기시면 시정명령을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행 강제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벌금이에요. 3천만 원이면 벌금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벌금이란 말을 쓰면 이게 형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벌금이란 말을 안 쓰고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것도 이 시정명령을 한 달 기준으로 매년 1회 해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어떤 성적 지향이라든가 그 젠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 동성애자에게 기분 나쁜 그들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주관적으로 그것도 느끼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을 시에 고발하면요 곧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내야 돼. 그것도 반복적으로 두들겨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넘기세요. 하나 더 있는데 없어요? 마지막에 내가 모르고 지웠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하죠.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은 최하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요 이거 그냥 주머니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첫 번째 만든 민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회를 겨냥한 법입니다. 그거는 종교의 정치 참여 어쩌고 하면서 교회를 겨냥한 건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사랑제일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 겨냥해서만 이 미친놈들이 우리 교회 겨냥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살고 있냐면 여기까지 지금 칼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이 미친 법안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에다가 여기까지 칼을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에 비수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똑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왜? 뭐 어쩔 건데? 우리가 그런 법도 좀 만들 수 있지. 어쩌라고? 너희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사이코패스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단결해서 싸워야 되고,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래사장에서 바닷가에서 양쪽 세력이 딱 진을 펼치고 마지막 일전을 벌이는, 용의 세력과 마지막 일전을 벌이는 그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짐승 같은 놈들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장기간. 어떻게 되냐면 나도 조금씩 짐승처럼 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짐승 같은 놈하고 맞서서 오랫동안 장기간 싸우지만 우리 자신이 짐승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놈들은 성경 말씀 아까 읽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누구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은 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저주의 자식들. 그래서 이 저주의 자식들과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겠어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 아무런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 무슨 특수건물 침입 교사라는데 그 혐의가 없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전 목사님 그래도 잡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혐의 없어. 그래, 그래도 우리가 구속할 수 있지 뭐. 응? 어쩌라고. 이 사이코패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주사파 세력들은 사이코패스 중에 이 사이코패스인데 우리가 이들과 맞서서 진짜 교회를 지키고, 그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놈들, 이 저주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박살을 내주시고 저들이 속한 시일 내에 망하게 해주시고 선한 세력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가문 집회 이 모든 토요 집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싸움을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